이제 치수 기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치수 기입 명령어를 여기다 쓰지는 않을 거예요. 네, 어디를 보시냐면 리본 메뉴에 어넌테이트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어넌테이트라는 탭이 있어요. 이 어넌테이트 탭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치수 기입 명령어입니다. 거진 다 써야 돼요. 거진 다 써야 됩니다. 한 90%는 써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에. 치수 기입 명령어가 어딨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얘네들이 치수를 기입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얘만 해도 3개, 8개네요.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컨티뉴어스 베이스라인. 이러면 10개죠? 근데 또 있어요. 아이고, 얘 아니지. 여기 또 있어요. 오빌크, 센터, 톨러런스, 조그, 이런 내용들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15개 정도? 한 15개, 16개 정도 돼요. 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렉탱글, 레이어를 먼저 바꿔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30,30 30에 3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카피, 대각선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하나 더 복사하고요. 카피, 제가 이렇게 복사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 치수 기입을 넣을 겁니다. 레이어를 바꿨고요. 보시면, 눌러보시면 크게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드로잉 명령어 설명하면서 크게 둘로 나눠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선 관련 명령어. 두 번째, 원 관련 명령어. 기억나시죠? 그러면 치수도 선에 관련된 치수, 원에 관련된 치수, 그 외 치수,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쪼개놨어요. 라이너, 얼라인은 선에 관련된 치수. 앵귤러가 선에 관련된 치수로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앵귤러는 각도란 뜻이잖아요. 네, 아크에도 각도는 존재해요. 그리고 선에도 각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냥 얘는 그 중간으로 표시하는 게 옳아요. 그 다음에 아크 랭스. 자, 아크 랭스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크를 그릴 때, 홀을 그릴 때 시작, 그 다음에 중심, 그리고 현의 길이. 기억나시죠? 랭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현의 길이일까요? 아니요, 얘는 현의 길이가 아니고 호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호의 길이에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 즉 원둘레, 호의 둘레로 가는 길이를 측정할 때 쓰는 게 아크 랭스. 그 다음 라디어스, 반지름, 다이아메타, 지름. 그 다음 조그가 있습니다. 조그가 2개가 있어요. 조그가 2개입니다. 선에 관련된 조그, 원에 관련된 조그. 그 중에 여기 있는 건 원에 관련된 조그입니다. 조그란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변환하면 당기기란 뜻이에요. 당기다란 뜻입니다. 저 어렸을 때 비디오 세대예요. 비디오. 이제 비디오 세대들이 여기 좀 몇 명 있죠? 근데 이제 비디오가 어디 가면 또 있냐면 방송국에 가면 여전히 비디오를 써요. 방송국 그러니까 프로그램 편집할 때 영상을 빨리 돌리기 하고 뒤로 돌리기 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빨리 돌리기 할 때 이렇게 다이얼을 이렇게 돌려요. 그럼 영상이 막 지나가요. 딱 놓으면 다시 딱 멈추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거꾸로 돌리면 뒤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 다이얼의 이름이 조그 셔틀입니다.
조그가 당기기란 뜻이에요. 앞으로 빨리 당기기, 뒤로 당기기. 이해되시나요? 조그란 얘기가 당기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비디오 중에 그런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 셔틀에서 다이얼이 들어있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 없는 부분, 보기 싫은 부분은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 막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당겨서 이렇게 원래 뒤로 돌려서 또 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조그란 개념이에요. 조그는 치수선 당기기란 뜻입니다. 그 다음 오디네이트. 오디네이트는 원점 치수란 뜻으로 건축에서는 오디네이트를 쓸 일이 없어요. 토목에서는 쓸 수 있어요. 나 건축에도 쓰겠다. 근데 주로 이 오디네이트 치수는 누가 쓰는 거냐면 금형이요. 금형 들어보셨나요? 대부분 생소할 거예요. 금형이 크게 두 개예요. 프레스하고 몰드하고. 그러니까 몰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출이에요. 사출 금형하고 프레스 금형하고 두 가지입니다. 금형, 금속 틀이란 뜻이에요. 금속 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 있죠. 그럼 어떻게 쓰냐면 금속 틀이 있고 플라스틱을 녹여요. 그 다음에 사출을 합니다. 그럼 틀 안에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서 식혀요. 그럼 굳겠죠. 그리고 틀을 벌리면 제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출 금형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해보셨냐면 누구나 한번 다 해봤던 건데 석고나 아니면 비누 만드는 거, 비누 아니면 양초 만드는 거 해보셨죠? 그러니까 비누나 혹은 양초나 석고 같은 거 어떤 틀에다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붓고 좀 굳게 냅두잖아요. 그 틀, 그게 금형이에요. 그게 금형입니다. 쇠를 녹여서 붓는 틀을 주물이라고 해요. 쇠를 고온으로 녹여가지고 그럼 센 물이 되겠죠? 센 물을 틀에다 붓는 게 있어요. 그걸 주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금속 틀에다 부으면 다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같이 녹아요. 어떻게 하냐면 주물은 모래에다가 합니다. 모래를 단단하게 다져가지고 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주물은 그래서 주물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래를 주물사라고 합니다. 주물에 사용되는 모래란 얘기죠. 특수 화학 처리되어 있어서 고온에서도 녹지 않는 모래란 뜻이에요. 주물사는 한번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돼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주물 공장은 그래서 다 땅에 있어요. 땅바닥에다 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바닥에다가 이게 땅을 파서 틀을 넣고 사람이 이렇게 그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부어요. 이제 작은 건 국자 같은 걸로 푸고 안 건 큰 거는 이렇게 양동이 같은 걸로 들고 와서 부어요. 그러면 해당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물의 특징은 표면이 거칠어요. 왜냐하면 그 표면이 모래잖아요. 모래로 만든 거니까 표면이 오톨도톨해요. 어떤 거 보시면 좋냐면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대부분 엔진 거 표면 있잖아요. 이런 거 대부분 다 주물이에요.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그 몸통 같은 거 주물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경운기 손잡이 같은 경우야 파이프로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 외에 큰 몸통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진 그런 건 다 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주물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만드는 제품들, 그건 다 금형이에요. 금속 틀. 그건 이제 사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밥그릇 만드는 거, 숟가락 만드는 거예요. 이 넙대대한 철판이 있어요. 철판에 이제 구멍이 있고, 그러니까 구멍 위에 철판을 갖다 놔요. 그 다음에 위에서 순간적으로 펀치가 확 내려 찍으면 어떻게 되나요? 뽕 따지겠죠. 왜 우리 펀치 기계 있죠? 그 종이 이렇게 놓고 딱 누르면 펀치 따지잖아요. 그거 쇠붙이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금형이에요. 그럼 그 동그랗게 따낸 거 있죠? 그걸 다시 틀로 와서 이번엔 지그치 누르는 거예요. 딱 양쪽 틀을 잡고 여기 딱 잡고 지그치 이 가운데를 누르면 얘가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밥 공기를 만드는 거, 숟가락 만드는 거, 포크 만드는 거, 그거 다 프레스예요.
우리 컴퓨터 뒤에 뒷판 보면 이렇게 구멍 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그 바람구멍 있는 거, 그거 다 프레스예요. 우리 컴퓨터 그 저거 만드는 거 다 프레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스라는 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쳐서 구멍을 내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눌러서 구부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눌러서 늘리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철판에 힘을 가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 그건 다 프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금형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요. 고등학교 때 기계 전공했고요. 기계과 나왔고 대학교 때 금형 전공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인테리어 했어요. 이것저것 경험은 많이 했어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컴퓨터 1세대잖아요. 제가 컴퓨터를 87년에 배웠거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래서 지금 컴퓨터 랭귀지를 다룰 줄 알아요. C 랭귀지라고 하죠. C, C++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바 같은 거. 어플도 한 서너 개 만들어 봤고요. 홈페이지도 만들 줄 알아요. 근데 단순히 홈페이지에 쓰이는 HTML 말고 그 서버 사이드 쪽 랭귀지를 다룰 줄 알아요. 그래서 한동안 홈페이지로 먹고 살았었어요. 일하기 싫다고, 이쪽 인테리어도 싫고 기계도 싫고 다 싫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홈페이지로 먹고 살았었어요. 옥션 처음 나왔을 때 옥션에다가 물건도 팔아봤어요. 그 동대문이랑 남대문 쫓아다니면서 물건 띄워가지고 팔아봤었어요. 그때 파는 게 콩순이였어요. 뭔지 아실 거예요, 콩순이. 콩순이도 팔아봤고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도 거의 1세대고, 하여튼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원 강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시 넘어와서 오디네이트 원점 좌표란 뜻이에요. 주로 이제 금형에서 사용합니다. 금형에 딱 맞는 치수 기입이 오디네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 보면 컨티뉴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컨티뉴는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이 그림 그대로 치수가 연속해서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거 연속 치수. 베이스라인은 기준선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선 한 개를 딱 기준 잡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치수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걸 베이스라인, 기준선 치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확대해 볼게요. 요 위에 요거 있죠? 요거 있죠? 여기 갖다 대면 툴팁이 뜨네요. 뭐라고 떠요? 딤 조그라인. 조그가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선에 관련된 조그, 원에 관련된 조그. 예, 이게 선에 관련된 조그입니다. 이게 선에 관련된 조그예요. 그 다음에 얘는 딤 브레이크 치수선 끊기. 우리가 종종 치수선을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딤 브레이크. 그 다음에 얘는 딤 갭 어저스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네요. 치수선 간격 조절하기.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나머지는 여긴 됐고, 여기도 있구나. 아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요거 오빌크. 기계 쪽에선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령어가 오빌크예요. 테이퍼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테이퍼 가공. 그게 뭐냐면 원뿔을 만들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아요. 이걸 테이퍼 가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거죠. 이렇게 사선으로. 보통은 제 원통이 이렇게 똑바르겠죠. 근데 어떤 건 이렇게 여긴 크고 여긴 작고, 혹은 여긴 크고 여긴 작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면이 비금이 돼버리는 면이 있어요. 이런 걸 테이퍼 가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는 오빌크로 넣으셔야 돼요. 오빌크가 기울기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센터 마크, 중심선 마킹하는 명령어고요. 그리고 얘가 톨러런스, 이거 형상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가 두 종류의 공차가 있습니다. 우리 기하 공차라고 해요.
기하학적인 공차. 즉 모양에 따르는 공차, 자세에 따르는 공차, 혹은 위치에 따르는 공차, 이렇게 이런 걸 기하학적인 형태에 따르는 공차. 그래서 얘를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이건 기하공차고, 그 다음에 치수공차가 하나 또 있어요. 역시 그것도 톨러런스라고 합니다. 공차라고 해요. 두 개를 합쳐서 공차라고 해요. 형상에 관련된, 모양에 관련된, 혹은 자세에 관련된, 혹은 위치에 관련된, 이렇게 기하학적인 위치,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치수를 만드는 것, 이걸 기하공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수와에 관련된 공차, 이걸 치수공차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예요. 이제 특이하게 우리는 가로 100, 세로 100, 100mm짜리 정사각형짜리 휴대폰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해야죠. 100mm에 100에 100짜리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근데 아무리 기계가 만들어 와도 오차가 생겨요. 그러겠죠? 오차가 생기는데 오차 범위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조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차 범위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0.1mm, 플러스 0.1mm, 마이너스 0.1mm까지는 우리가 쓰지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조립해서 판매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오차를 벗어나면 우리가 이걸 양품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량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0.1mm, 마이너스 0.1mm, 얘가 공차예요. 얘가 공차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품과 불량품으로 나눠지는, 즉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양품입니다 라고 하는 그 범위를 결정해 주는 것, 그게 공차예요. 이해되셨나요? 공차는 우리가 허용하는 허용치 또는 한계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치수 기입 명령어들이 이만큼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보시죠. 라이너를 먼저 써보죠. 자, 라이너, 제가 라이너를 쓸 겁니다. 잘, 일단은 보세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Specify First Extension Line Origin. 이걸 번역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 First, 첫 번째 Extension Line, 보조선, Origin, 원점. 첫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Specify Second Extension Line Origin, 두 번째 보조선의 원점을 입력해 주세요. 두 번째 보조선 원점 클릭. 그랬더니 뭘 입력해 달라냐면 Dimension Line Location,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Dimension Line Location. Dimension Line, 즉 치수선, Location, 위치, 즉 치수선의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가요. 자,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선이 두 개가 있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 치수를 보조하는 선. 치수란 얘기는 내가 클릭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단어가 치수예요. 치수입니다. 즉 거리란 뜻이에요.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그럼 첫 번째 치수선과 두 번째 치수선의 위치는 내 맘대로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클릭하기 나름이에요. 반드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아래 위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개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가는 이 선 있죠? 이걸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치수선이라고 하고, 그 위에 30이라고 써있죠? 이걸 치수 문자라고 합니다. 그냥 문자라고 하지 마시고 치수 문자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쪼개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변수가 이거 하나하나 다 건드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수 문자의 크기를 바꾸고 싶어요. dim txt. 화살촉에, 여기 화살촉 있죠? 화살촉의 크기를 바꾸고 싶어요. dim ASZ. 치수선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dim CLR2. 치수선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dim CLRD. 문자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요. dim CLR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치수 변수예요. 여기 간격을 조절하고 싶어요. 여기 간격 조절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클릭한 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치수선, 그 다음 문자, 이렇게 되는데, 이 문자를 기준으로, 이 문자를 중심으로 여기가 첫 번째 치수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첫 번째 치수선, 여기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죠. 여기가 두 번째 치수선, 이렇게 됩니다. 누굴 기준으로요? 문자를 기준으로. 치수 문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화살촉은 그럼 얘가 첫 번째 화살촉이 되는 거고 얘는 두 번째 화살촉이 되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원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막 달라집니다. 자, dim 라이너. 자,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고 치수선의 위치 클릭. 그러면 수평 수직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과 수직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대각선으로 클릭해도 수평과 수직밖에는 안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mText 텍스트. mText는 멀티라인 텍스트죠. 치수 문자를 여러 줄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텍스트는 싱글라인 텍스트입니다. 치수 문자를 한 줄로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고, 앵글, 치수 문자를 회전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텍스트 그러면 여기 옆에 따라올 거예요. 1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문자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문자만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mText 그러면 이렇게 치수 문자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30 엔터, 50 60 90. 그러면 이렇게 치수 문자를 여러 개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거 전부 다 수정 가능해요. 텍스트 에디트로 다 수정 가능합니다. 이건 문제 안 되니까 넘어가고요. 다시 dim 라이너.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나오는 자, 앵글 각도죠. 앵귤러 예를 들어서 30도 그러면 누가 회전하는 거예요? 치수 문자가 회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3개 mText 텍스트 앵글은 치수 문자와 관련된 명령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글 0도. 그 다음에 horizontal vertical은 수평 치수, 수직 치수란 뜻이에요. 치수를 커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아예 여기서 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버티컬로 놨어요. 그러면 수직 치수로 나오는 거예요. 수평 치수로 빠지는 게 아니고. 호리젠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평 치수로 빠지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아니고 바로 이 로테이티드예요. 로테이티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회전시키는 겁니다. 로테이티드 30도 그러면 치수선이 이렇게 30도 회전이 됩니다. 치수선을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찍어 볼까요? 얘 45도죠? 로테이티드 45도. 그러면 이렇게 45도로 치수선을 뺄 수 있습니다.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평 치수, 호리젠탈 버티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티드, 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라이너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라이너 이후로는 많이 쉬워요. 얼라인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라인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이렇게 주죠. 그럼 이렇게 사선으로 기울어진 부분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라이너의 로테이트의 앵글, 그러니까 회전값을 줘야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얼라인 두 점 클릭하고 바로 수평으로 끄집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얼라인 쓰시면 돼요. 얼라인 이렇게요. 수평으로. 자, 만약에 얼라인을 이렇게 찍으면 수평으로, 얼라인을 이렇게 찍으면 수직으로.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아는 사람은 라인 안 쓰고 얼라인만 쓰세요. 저 뭐라고 했어요? 이게 라이너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런 데 있는 거죠. 자, 여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30이었으니까 골뱅이 15,15. 아이고, 왜 이렇게 크냐? 골뱅이 15,15. 트림. 자, 이렇게 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자, 얼라인을 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기울어져서 나오죠. 얘는 수평과 수직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을 찍더라도 수평으로, 두 점을 찍더라도 수직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그분이 하는 방식은 이렇게 써요.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를 클릭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클릭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끝점과 이렇게 끝점을 클릭하면 되지 않냐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선이 중복됐죠. 여기 중복선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중복선이 생기잖아요. 캐드는요, 아니 설계할 때는요, 중복선을 쓰면 안 돼요. 중복선을 쓰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중복선을 쓰시면 안 돼요. 오버킬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오버킬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킬은 죽이다는 뜻이죠. 중복선 없애기 명령어예요. 설계할 때 중복선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킬이라는 명령어가 생겨났어요. 마찬가지 이렇게 중복선을 놓으시면 안 돼요. 얼라인, 아무리 얼라인이 편하다고 해도 이렇게 중복선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그냥 편법일 뿐이지 이렇게 사선으로 갈 때는 얼라인을 쓰시면 안 돼요. 이럴 때는 분명히 딥 라이너로 호리젠털이나 버티컬을 제대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딥 얼라인 두 점 클릭하고, 자, 얘는 앵귤러가 없네요. 로테이트가 없네요. 그죠? 로테이트가 없네요. 네, 어쩔 수 없군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앵귤러가 있네요. 각도. 자, 서클 반지름 30, 라인 아니다. 여기다 할까요? 서클. 언제 한자 눌렀지? 반지름 30. 자, 라인 옵셋 15. 자, 트림. 이거 아크죠? 중심선이 여기 있죠? 각도 써져 있는 거 맞죠? 자, 앵귤러 클릭하면
이렇게 60도 딱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크에도 분명히 각도는 존재합니다. 자, 라인 로테이트 카피 60도. 자, 앵귤러 클릭하면 자 60도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근데 커서의 방향에 따라서 앵귤러 값이 4개가 나옵니다. 4개의 방향으로 나와요. 60도, 120도 이런 식으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처럼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나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 클릭, 그러면 치수 기입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죠. 분명히 딤 앵귤러에는 선 2개 클릭하면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나오죠. 그죠? 근데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각도를 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이런 각도를 넣어야 돼요. 자, 보시면 앵귤러에다가 엔터를 그냥 칩니다. 앵귤러를 실행한 다음에 그냥 엔터. 그러면 원점, 그 다음에 첫 번째 각도, 두 번째 각도.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것도 있어요. 딥 라이너에 보시면 딥 라이너나 얼라인도 똑같아요.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뜨잖아요. 이때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다이렉트로 치수를 끄집어 올 수 있습니다. 얼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얼라인도 그대로 클릭하면 치수 기입을 뽑아올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그대로 치수 기입을 뽑아올 수 있어요.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크 랭스네요.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 호가 있죠? 이렇게 호의 길이, 호의 둘레로 가는 길이, 이렇게 호의 둘레로 가는 길이, 이걸 아크 랭스라고 하고,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요. 얼라인으로 구하시면 돼요. 현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호의 길이는 아크 랭스로. 자, 다시 볼까요? 아크, 제가 이렇게 아크를 그렸단 말이죠. 그러면 얼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 오는 건 현의 길이, 그 다음에 아크 랭스로 이렇게 끄집어 오는 건 호의 길이. 차이점 이해되시죠? 두 개 확인해 보시죠.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아까 여기다 그려놨죠? 자, 라디어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때 원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중심선부터 나올 거예요. 다이아메타입니다. 마찬가지로 원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고 원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디어스 마찬가지예요. 자, 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와 원 바깥으로 나갔을 때입니다. 이렇게 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와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KS가 이렇지 않아요. KS가 이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부터 치수 변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이에요. 명령어가 디멘전 스타일입니다. 그냥 알파벳 D 누르고 엔터. 그러면 디멘전 스타일 매니저가 나옵니다. 얘가 치수 변수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모디파이로 들어갑니다. 수정하기란 뜻이죠. 여기
피트를 눌러주세요. 피트. 라인 탭, 심볼 탭, 텍스트 탭, 그 다음 피트 탭, 프라이머리, 유니트, 얼터네이트, 유니트, 톨러런스 이렇게 탭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피트라는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피트 옵션이 있습니다. 피트 옵션이 있어요. 자, 이걸 글씨가 찌깐해서 안 보일 거예요.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피트 옵션. 이제 영어 시간입니다. If there isn't enough room to place both text and arrows inside extension l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f there isn't 만약에 there isn't enough room 방이 충분하지 않을 때 거기 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만약에 거기 방이 충분하지 않을 때 무슨 얘기냐면 to place both text and arrow inside extension line 지금 보면 문자와 화살표가 보조선 안에 둘 다 들어가기 충분하지 않을 때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inside extension line 보조선 inside 안쪽에 arrow text and arrow라고 되어 있죠. arrow 그러니까 문자와 화살표가 보조선 안쪽에 둘 다 충분히 위치하지 못할 때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지 못하면 the first thing to move outside the extension line the first thing 첫 번째로 move 이동할 것 outside the extension line 보조선 바깥으로 첫 번째로 이동할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either text와 arrow 화살표와 문자를 either 적당히 그래놓고 가로 열고 best fit 캐드가 알아서 적당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arrow 화살촉이란 얘기죠. 화살촉을 먼저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문자는 냅두고 화살촉만 먼저 빼겠습니다. 텍스트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화살촉 그대로 냅두세요. 그 다음에 충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화살촉을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스 텍스트 앤 에로 그냥 둘 다 한 번에 빼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lways 항상 keep 유지하겠습니다. 텍스트 between extension line extension line between 사이에 문자는 항상 유지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설계는 이 5번째 항목이 얘가 기본이에요. 원래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렇게 에러로 체크해 놓고 씁니다. 화살촉을 기본으로 놓고 써요. 자, 얘 때문에 그래요. 이 값 때문에 이것만 바꿔주면 돼요. 에러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부터 원까지 들어가죠. 다이아메터. 중심선부터 이렇게 끝에서 끝에 가고 문자가 딱 중간에 들어가죠. 이게 KS 규칙이 이렇습니다. 이게 기계 쪽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놓고 쓰셔야 돼요. 공간이 좁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자를 클릭한 다음에 쭉 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문자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내가 얼마든지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KS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치수선 있죠. 이 치수선의 방향은 45도는 쓰지 않습니다. 45도는 피해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특히 기계 하시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이 반지름과 지름선을 그릴 때 45도는 그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니, 피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해칭선 있죠? 해칭선이 45도 사선이거든요. 그러면 해칭선과
치수선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45도 사선으로 그려지면 눈에 띌까요? 아니요, 안 띄어요.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45도 사선을 피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45도 사선 넣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45도 사선 넣으면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너 도대체 설계를 어디서 배웠는데 도면이 있다고야? 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기초 중에 상기초거든요. 그러니까 치수 기입을 넣을 때 이렇게 원이나, 그러니까 반지름이나 원은 45도를 쓰시면 안 돼요. 보통 30도나 60도 방향을 제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자가 30도, 60도가 있죠. 그래서 30도, 60도를 제일 많이 써요. 얼추 눈짐작으로 30도에서 60도 맞춰서 쓰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다 30도, 60도 맞춰서 쓰거든요. 일부러. 도면 깨끗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도면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기본 규칙을 다 지켜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본 규칙은 지켜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이제 잔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죠. 야, 이거 좀 고쳐봐. 내지는 누구한테 배우니, 이런 얘기 안 들도록 꼭 기억해 두세요. 치수 기입할 때는 45도 사선을 피합니다. 그 다음, 네, 조그가 있네요. 자, 이렇게 보시죠. 아크. 자, 제가 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거의 선 라인처럼 보이죠? 자, 이럴 때 조그를, 아니, 반지름을 써보죠. 그랬더니 어딨나요? 반지름이 저 멀리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이것도 고지고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도면은 공간이 부족한데 치수 기입을 고지고대로 다 표현해 버리면 한 소리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중심이 너무 멀리 있어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심선을 내가 당겨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그드. 그러면 이제 아크나 원을 선택하랍니다.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이렇게 뜹니다. 센터 로케이션, 중심선의 로케이션, 위치를 오버리드, 재정의해 주세요. 중심선의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오버리드란 얘기는 재정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선의 위치를 여기다 클릭.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그 다음에 조그의 위치. 이 꺾어진 걸 조그라고 해요. 이렇게요. 얘가 조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봤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자, 어디서 봤냐면 기초예제. 여기 있네요. 여기요. 저 50이라고 하는 저 치수요. 어떤가요? 중심선의 위치가 너무 멀으니까 다른 데 피해가 가니까 조그로 당겨온 겁니다. 이렇게 치수가 중심선의 위치가 너무 멀리 있으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계자가 임의대로 당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선이 어떻게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요. 번개 모양으로 Z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요걸 딤 조그라고 합니다. 요걸 조그 라인이라고 해요. 얘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요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요런 거 지금 보시면 사실은 이 부분도 딤 조그를 써야 해요. 얘도 조그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 있을까요? 네, 여기도 조그가 있네요. 자, 조그 많이 들어가 있죠? 중심선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헷갈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딤 조그를 이용해서 치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도 있죠.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여기는 없고요.
네. 그러면 얘를 그려볼까요? 얘를 그리고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라인에 대한 조그 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 라인이에요. 조그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에 적용되는 조그가 있고 선에 적용되는 조그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건 원에 대한 조그예요. 자, 선은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려봤었는데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0mm 라인 챔퍼 디스턴스 2mm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얘가 중심선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 라인 트림 아크 시작 끝 디렉션 45도니까 각도를 15도로 바꾸고요. 30도면 되겠네요. 미러 카피 다시 카피 이레이즈 트림.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봉인데 너무 길어서 잘랐다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도 치수 기입을 할 때 자 보시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만하네요. 이 치수인데 사실은 이 치수가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더 긴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는 게 dim 조그 라인이에요. 조그 라인. 자, 클릭합니다. 먼저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select dimension to add 조그. 조그를 추가할 치수 선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조그 로케이션. 조그가 위치할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해버리면 5스냅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5스냅 걸려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커서를 치수선 바깥으로 뺍니다. 그리고 조그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합니다. 조그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요게 dim 조그 라인입니다. 라인은 조그가 좀 특이하죠? 여기다 선에다가 이렇게 조그를 추가하는 걸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가 두 종류의 조그가 있어요.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얘네들을 절대좌표 0,0으로 옮겨놨습니다. 치수를 넣어 볼 건데요. 자, 이번엔 이 치수예요. 오디네이트 원점 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점에서 나오는 치수, 원점 치수입니다.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사선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일자로 뺄 수도 있습니다. 즉 X축의 방향으로 30, 60, 75, 90, 120, 150 이런 뜻이에요. Y축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죠. 0, 15, 3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X가 30, Y가 30. 이 점의 좌표는 X가 60, Y가 30.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입니다. 120에 60 이렇게 절대좌표로 나옵니다. 금형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원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원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원의 위치를 절대좌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적인 위치인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면이 여기인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원의 위치가 30에 60입니다. 60에 60입니다. 90에 60입니다. 120에 6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주로 금형 쪽에서 많이 쓰는데 건물도 이렇게 써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1층 높이, 2층 높이, 3층 높이가 올라가죠. 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제가 라이너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원점, 두 번째 원점을 클릭해서 치수를 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Continue라는 치수와 Baseline이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Continue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Baseline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어떤 치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Continue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Baseline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를 첫 번째로 클릭했고 얘를 두 번째로 클릭했어요. 그러면 Continue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수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Continue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두 번째부터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원래는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죠? 네, 괜찮습니다. 여기 셀렉트 메뉴 눌러서 위치 다시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요. 치수가 연달아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수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연속해서 이어져서 치수가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이어진 치수. 자, 제가 이걸 지웠어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기존의 라이너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Continue를 누르니까 어디서부터 나와요? 두 번째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치수 기입할 때 어느 방향으로 치수가 들어갈 건지 미리 예상하고 첫 번째 치수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미리 결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제가 기존의 걸 지웠어요. 눌렀더니 안 나오네요. 커맨드 라인 봅니다. Select Continued Dimension, 즉 이어서 나아가야 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 제일 마지막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려진 치수를 기억하고 해당 위치서부터 치수가 그려져야 되는데 제가 지웠잖아요. 다시 선택해 달라는 뜻입니다. 선택하면 얼마든지 위치를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Continue예요. 베이스라인은 이런 겁니다. 치수가 이렇게 계속 커져 나가는 거죠. 치수선 하나를 기준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수선이 계속 커져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치수선이 계속 커진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치수가 뻗어나갑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Continue는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그 크기가 커져 나갑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하는 거죠. 이걸 합체하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것 클릭, 그 다음에 Continue, 하나씩 위치를 쭉 잡아볼까요? 그 다음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Continue, 다시 베이스라인, 자, 그러면 치수 기입이 이쁘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요 간격이 어떤가요?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기 전에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린 뒤에 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치수를 기입한 뒤에 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adjust space입니다. 바로 이 간격이에요. 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가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나머지 치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하면 돼요. 7 그리고 엔터. 어때요? 간격이 다 조절됐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어저스트 그 다음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엔터. 아이고, 다시 클릭하고 나머지 치수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치수선 사이의 간격. 그러면 조절이 돼요. 이거는 이미 그려진 것을 수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려지기 이전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들어가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라인 탭에 갑니다. 라인 탭에 가면 여기는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이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이에요. 이 값을 조절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작게는 6mm에서 크게는 한 10mm까지 줍니다. 기계 쪽에서는 시험 볼 때 10mm 줘요. 건축 쪽에서는 한 8mm 줍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대략 한 6mm 정도 줘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작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면 작게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3.7mm는 너무 작은 거죠. 이 값을 6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OK 클로즈 다시 봅니다. 베이스라인 원점 지정하고, 자, 그 다음 컨티뉴. 자, 어떤가요? 다시 또 베이스라인 엔터.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조절된 건 맞습니까? 네. 베이스라인 했을 때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리 지정해 놓고 작업하거나, 두 번째, 이미 만들어진 경우.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종종 의도치 않게 이렇게 치수선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치수선이 이렇게 겹쳤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브레이크예요. 첫 번째 클릭, 두 번째 클릭. 반대네요. 다시 볼까요? 끊어질 거 클릭, 그 다음 통과할 거 클릭.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끊어질 거 먼저 클릭, 통과할 거 클릭. 그러면 치수선이 끊어졌죠? 한번 해보시죠.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에요.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세요. 브레이크입니다. 선택하죠. 그리고 보면 옵션들이 있습니다. 오토. 그러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잘라줘요. 오토라는 메뉴가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리무브.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매뉴얼.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요. 크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무브 누르면 다시 복원돼요. 자, 선택하고 통과할 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선택하고 통과할 거 클릭. 그러면 브레이크가 일어납니다. 하나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라인 중심선입니다.
다시 라인 옵셋 50mm, 옵셋 20mm, 아니 옵셋 10mm, 옵셋 15mm. 그러면 선을 이렇게 사선으로 긋습니다. 필렛.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 서클 10mm, 서클 15mm. 랭슨 델타 3mm. 자, 여기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이제 눈에 들어오시나요? 얘가 테이퍼 가공되어져 있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치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치수 기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치수를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빌크라는 명령어로 클릭합니다. 클릭, 엔터, 30도, 엔터, 클릭, 엔터, 30도, 엔터.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셔야 돼요. 치수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걸 기울기, 치수 기울기, 기울어진 치수, 혹은 오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한번 해보시죠. 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 이번엔 여기는 센터 마크, 중심선 마킹입니다. 센터 마크예요. 누른 다음에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마킹이 됩니다. 중심선 마킹 명령어예요. 센터 마크 한번 해보시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입니다. 2.5mm 나오죠? 자, 보세요. 디멘전 스타일이죠? 모디파이, 여기에 가시면 심볼 앤 에로 화살촉이죠? 심볼 및 에로 화살촉입니다. 여기에 가면 여기 중간에 센터 마크가 있어요. 선의 크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종류가 마킹이 있고 라인이 있습니다. 마킹이 있고 라인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마킹으로 되어 있고 여기 2.5mm 값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키워보죠. 5mm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센터 마크를 주면 이렇게 선이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모디파이, 센터 마크의 크기를 3mm로 바꿨고요. 이때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라인이에요. 자, 오케이. 센터 마크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중심선 딱 그려졌죠? 근데 잘 보세요. 선이에요. 선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선으로 그린 겁니다. 선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값을 3mm로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3mm고 그 다음에 3mm 간격을 띄우고 그 다음 쭉 가서 바깥으로 3mm를 이렇게 빼버린 겁니다. 선을 그린 거예요. 캐드가 알아서 이렇게 선을 그려줍니다. 센터 마크는 라인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라인으로 그러니까 선의 모양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인으로 그립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형상고 기하공차 톨러런스입니다.
얘가 기하공차예요. 여러가지 기하가 있습니다. 먼저 심볼을 눌러보면 여러가지 위치가 나와요. 위치에 대한 거, 자세에 대한 거, 그 다음 모양에 대한 거, 그 다음 뭐였지? 그러니까 위치, 자세, 모양, 이거 형상이고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보시면 동심도, 동축도, 그다음 직각도, 원통도, 평면도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쓸 수 있어요. 이제 기계 하시는 분들은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 조립을 하더라도 기계를 가공해서 조립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동심이에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가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를 물고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 고속으로 회전하면 마치 이게 똑바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은 꽉 물고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원이 나와요. 근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진원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진원도라든지 이건 이제 형상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 얘는 원이고 얘는 진원이고 그러니까 진원이고 얘는 타원이고 진원이고 타원이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얘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런 게 원통도. 이런 식으로 형상을 체크해서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원통도예요. 그리고 오차 범위를 0.01mm로 맞추어라. 이런 식으로. 이때 어떤 형태로 가공할 것이냐,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텀은 기준면이라고 합니다. 기준면은 어디냐, 그리고 OK. 그러면 지금 제가 썼던 내용이 이렇게 딸려옵니다. 얘가 기하공차라고 합니다. 기계 하시는 분들은 이 기하공차를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요거 기하공차는 제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기하공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동심도 파이 0.01mm, 그 다음에 A에서 A-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계 하시는 분들은 과제물을 보면 아마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건축 하시는 분들은,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을 겁니다. 데이텀 아이덴티파이 A, 그러면 이렇게 데이텀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수 기입 명령어입니다.